적이 당신에게 무엇을 할지 말할 때 최소한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적이 반복해서 당신에게 말하는 것이 언제부터 새로운 기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적, 그냥 평범한 적이 아니라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적도 아닙니다. 수세기 동안 당신의 적이었던 그런 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 말해줍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무시합니다. 당신의 사회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서도 말이죠. 제가 영국과 파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최근에는 파리에서 폭동이 있었습니다.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폭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전 세계 어디서나 벌어집니다. 그들은 앞으로 할 일을 미리 말하고 가장 효과적인 소통은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아닌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적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듣는 것입니다. 적이 당신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이렇게요. 이런 영상이 정말 수천 개나 있습니다. 알겠죠? 정말로 수천 개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영상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알겠죠? 이 영상들은 매주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성의 말을 들어보세요. 서방 지도자들에게 당신들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당신들의 국경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감정이란 무엇입니까?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국경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당신들의 국경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가 바로 파리였습니다. 이건 파리 사람들이 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걸 보세요. 이 사람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이미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국경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들의 국경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들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적들이 당신에게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계획이 실시간으로 당신 앞에서 실현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우 편견이라고 하죠. 토미 로빈슨이 문제라고 합니다. 이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녀의 말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당신의 병이 빨려나가고 이슬람 형제들의 단결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아들들은 이미 이 전투가 승리 아니면 순교의 전투임을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당신과 싸우러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정말 한 걸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깃발을 거부합니다. 지하드의 부름이 시작되었고 곧 당신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모가디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슬라마바드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들이 얼마나 뻔뻔한지 보여줍니다. 그녀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키우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치가 1940년대 초 런던의 피카딜리 서커스나 타임스퀘어 한가운데 서서, 아니 사실 1933년 이전에 이게 우리가 할 일이다. 이게 곧 일어날 일이다. 우리가 와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영국과 미국의 애국자들은 그냥 하지만 오늘날 서구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든 유대인이든 힌두교인이든 무신론자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슬람교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믿는다면 그 경고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제 말은 그들은 그걸 숨기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그들이 당신을 노립니다. 그들이 뭉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다시피 그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들은 이슬람을 전 세계에 퍼뜨리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하나의 종교만 있기를 원하고 그 종교는 악마의 종교입니다. 평화의 종교죠. 그들은 우리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개종하라고 하거나 지지야 세금을 내라고 요구하거나 아니면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과는 세 가지 선택지만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유대인 편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상대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 그래야 합니다. 당신이 무신론자이든 기독교인이든
유대인이든 힌두교인이든 우리는 모두 다가오는 이 재앙에 맞서 단결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게 바로 서양 부모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자녀들을 이슬람주의 선전 행사에 보내서 거기서 기도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그런 행동은 삼가세요. 자녀들에게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이것 좀 보세요. 저 아이처럼 하세요. 안 내려갔어요. 선생님까지도요. 저기 보세요. 선생님을 보세요. 선생님도 내려갔어요.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네요. 뻔뻔하네요. 저 사람들 좀 보세요. 그냥 저 사람들 말 좀 들어보세요. 무함마드 선지자 방법론입니다. 당신은 극단주의자, 근본주의자, 테러리스트로 낙인 찍힐 겁니다. 왜일까요? 이슬람은 사회와 선지자의 사상을 두렵게 하려고 왔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종교가 어떻게 진리가 되겠습니까? 이슬람이 진리라면 충돌이 필연적입니다. 문명과 이데올로기는 반드시 총괄해야 한다. 충돌이 꼭 있어야 합니다. 이건 평화로운 진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베딩과 기독교인, 무신론자, 세속주의자들은 점점 사라지고 그들은 우리가 사라지길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출산율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130년쯤이면 유럽 전체가 무슬림이 되는 거죠. 점진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충돌이 있을 거예요. 갈등이 생길 거예요.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에 대해 말한 것과 비슷하죠.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평화롭게 전환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그런 일은 없어요. 반드시 혁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점점 알게 되듯 이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우리 여러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돈을 사용합니다. 혁신을 죽이고 생산성을 죽이고 경제를 확장하거나 GDP를 성장시킬 새로운 방법도 죽입니다. 영국을 보세요. 유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세요. 그건 불가피합니다. 결국 그들은 남의 돈을 다 쓰게 됩니다. 그리고 자본가들은 깨어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했냐고요? 우리의 민주주의가 온전히 유지된다면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로운 전환은 없을 겁니다. 결국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이 일어서야 하고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언제 일어날지 저도 모르고 우리 모두 모릅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릴 아주 좋은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 틀어드릴게요. 그분이 여러분께 명확한 타임라인을 설명해 줄 겁니다. 이슬람과 이슬람이 아닌 것, 이를테면 세속주의나 민주주의, 자유는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가 그들은 이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산이 지금은 1억 5천만 파운드 정도입니다. 오직 프리벤 정책에만 쓰이는 돈입니다. 테러만 놓고 보더라도 MI6, MIO, GCHQ 이들의 예산은 연간 약 6억 5천만 파운드에 달합니다. 우리는 필요합니다. 들으셨나요? 영국 정부가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래된 영상일 겁니다. 그때는 영국 기득권층이 아직 뭔가를 찾으려고, 아직 조금이라도 저항하려고 애쓰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대테러 조직들의 예산을 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각성이라는 정신적 바이러스가 퍼졌죠. 그래서 그들이 한 말이 우리는 균형을 찾아야 한다 였습니다. 거기에도 극우 인사들을 포함시키기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극단주의자들의 비율,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의 비율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90%였죠. 영국 테러 감시 명단에 있는 모든 극단주의자들이 무슬림이었습니다. 이제 그 비율이 70%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새로운 범주들을 추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적 민족주의 같은 것인데 이는 우리의 정책에서 영국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다시 가져오고 싶고 모든 것의 최전선에 영국의 가치를 두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극단주의의 한 형태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비율을 낮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영국의 기득권층이나 영국 정부 혹은 영국 국가가 조직적으로 맞서 싸운다고 해도 실제로는 반격이 없다는 겁니다. 반격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을 보세요. 그 공포가 마음에 깊이 새겨져야 합니다. 이는 지배력이 반드시 확립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지배력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야. 반드시 확립되어야 해. 또 그래. 이건 또 다른 거야. 이 사람은 파키스탄 출신이고 극단적 견해로 파키스탄에서 인기가 높았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그는 이 사람과 함께 앉아 이렇게 말해. 백인들은 너희에게 열쇠를 그냥 주지 않을 거야. 너희가 싸워야 해. 그게 그들이 준비시키는 이유야. 나는 엔지니어야. 이건 주조되어야 해. 또 다른 전승이 물론 같은 사이흐 즉 사이흐 부카리에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알라의 사도가 말하길 나는 승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8장 60절을 보면 그는 할 수 있는 한 많이 준비하고 적을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적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은 사실 이슬람의 일부입니다. 즉 지하드의 법리에 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꾸며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100%입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보세요. 그들 모두 수염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 교양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부슈라 셰이크에게 이슬람 수업을 들으러 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런 학자들에게 갑니다. 그들은 자신이 말하는 것을 잘합니다. 저도 이슬람을 공부했고 그들이 100% 정확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나는 공포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당신이 알라를 두려워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두려워합니다. 쿠란은 매우 명확합니다. 당신의 적들과 알라의 적들의 마음에 공포를 심으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서양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진보 행세하는 광대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디 아이들을 그들에게 그들의 모스크로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 영상을 틀어드린다고 했죠. 이걸 들어보세요. 제가 알기로 이건 100년 계획이고 이미 50년 정도 진행됐습니다. 맞아요.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카타르는 하나의 나라입니다. 중동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죠. 시민 수가 35만 명도 안 됩니다. 작은 나라죠. 카타르는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영국 교육, 캐나다 교육, 고등교육, 미국 대학에 더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작고 부유한 나라가 서구의 민주주의 대학들에 그렇게 많은 돈을 주는 걸까요? 그것은 소프트 파워를 이용해서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카타르인들은 바이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바이아는 무슬림 형제단에 대한 영적 맹세입니다. 카타르 왕실은 무슬림 형제단의 모든 종교적 교리, 판결, 그리고 파트와를 따릅니다. 저는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제 말을 듣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보수적인 공화당 미국인들이 제 말을 듣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저를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합니다. 트럼프가 카타르인들에게 너무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게 그렇습니다. 카타르는 죄송하지만 가장 위험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우리 대학에서 반서방 정서를 자금 지원해 왔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모든 각성한 미치광이들은 전부 카타르의 돈에 오염된 사람들입니다. 수십억. 그들은 영국과 미국의 대학들에 수십억을 쏟아부었습니다.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도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그들에게는 정말 껌값입니다. 천재적인 아이디어라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래요. 굳이 군대를 보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 젊은이들의 정신에 침투해서 혼란이 벌어지는 걸 지켜보면 되죠. 이런 이유로 저는 이스라엘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누구와 상대하고 있는지, 무엇을 상대하고 있는지 잘 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미국인들, 특히 미국 공화당의 대다수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지하죠. 하지만 새로운 각성한 우파, 예를 들어 캔디스 오온스 같은 사람들과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모에 눈이 멀어서 진짜 중요한 문제인 카타르, 무슬림 형제단, 이집트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문명의 적입니다. 알겠죠? 이건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알겠죠? 이것은 공화당이나 민주당 혹은 미국과 중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서구 문명 전체와 이슬람 문명 간의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본질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누가 우리의 적인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요즘에는 특히 아랍에미리트가 점점 더 서구화될수록 우리의 이익과 점점 더 일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카타르는 서구화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아니라고 했죠. 우리는 작은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국이 1인당 국민소득 세계 최고 부국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제 생각에 1인당 GDP가 약 15만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억, 150억 달러는
그들에게 큰 돈이 아니지만 일방적으로는 큰 금액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미국의 근본적인 가치를 흔들고 싶다면 100억 달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수십억 달러 중 일부를 컬럼비아와 하버드에 넣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모든 대학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몇몇 대학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걸로 끝이고 다 된 겁니다. 그들은 전 세계 브라더후드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카타르가 자신들의 목표와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대학, 언론, 정치 지도자들에게 호의를 사기 위한 소프트 파워로 최대 1조 달러의 자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카타르는 기본적으로 브라더후드의 이익을 대표하는 최전선에 있으며 그 목적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모든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서구 문명을 파괴하는 것이며 단순히 민주주의 국가들만이 아니라 그 외의 국가들까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도 민주주의 국가이자 서구 문명의 일부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파괴하려는 핵심입니다. 진진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자선적이고 훌륭한 일을 하며 우리 대학에 자금을 지원한다고 생각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들은 서구의 담론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하마스는 무슬림 형제단의 팔레스타인 지부로서 이스라엘과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반유대주의적이지만 그 점은 잠시 제쳐두겠습니다. 그 점은 넘기고 유대인은 신경 쓰지 마세요. 러시아를 막으려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러시아와의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무기를 지원하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윈스턴 처칠이 도구를 주면 우리가 일을 끝내겠다고 말했듯이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도구를 주면 그들이 일을 끝낼 것입니다. 즉, 발트 지역의 에스토니아인들, 라트비아인들, 폴란드인들은 러시아와 전쟁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슬람주의자들, 서방을 장악하려는 야망을 가진 지하디스트들을 막고 싶다면 그들이 매일같이 말하듯이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켜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돌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그런 워크 진영 사람들, 이스라엘 혐오 증후군 같은 것과는 다릅니다.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란 서방, 서구 문명의 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78년 동안 서방이 이스라엘을 지켜온 이유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입장을 바꾸는 걸까요? 왜일까요? 뭔가가 변했습니다. 우리는 무슬림의 주장에 더 수용적으로 변했지만 그래선 안 됩니다. 그들의 목표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멸적입니다. 그래서 가자를 위한 게이들라고 말합니다. 왜 가자를 지지합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자처럼 된다면 그때는 모든 동성애자들이 옥상에서 내던져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두 번째 아프가니스탄, 즉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을 만들게 되는 셈입니다. 왜냐고요? 하지만 그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게 이 모든 각성한 우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은 너무 크지만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영향력에 고통받아 이를 보지 못합니다. 일부는 유대인을 증오하고 이스라엘을 싫어하며 이슬람주의자들과도 손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성한 우파들은 가자를 위한 게이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민주적이고 성차별적입니다. 그들은 여성을 억압하고 동성애자를 살해하며 전 세계적으로 종교적 소수자의 권리를 없애고 싶어합니다. 하마스는 10월 7일 미국 시민들과 영국 시민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런던 대학교 같은 최고의 대학들이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똑똑하고 교육을 잘 받은 젊은이들, 민주주의 국가의 젊은 시민들 중 일부가 하마스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문화를 따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하며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 호주, 미국을 파괴하려는 반민주적이고 저속한 테러리스트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우리의 최고 대학들 중 많은 곳을 지배해온 급진 좌파의 정농연합에 세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진 좌파가 서구의 패권을 없애고 싶어하기 때문에 서구의 패권을 파괴하려는 이슬람주의자들과 기이한 공통의 목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녹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무슬림 형제단의 자금에 영향을 받은 우리의 지식인들은 이제 서구 시민들의 2세대에게 자기 나라와 자기 문화를 파괴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슬람주의자들에게는 정말 잘했다고 말해야겠네요. 잘했습니다. 제 말은 그들은 군사적으로 사방을 파괴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자 라고 말한 거죠. 정말 천재적이에요. 악랄한 천재성이죠. 그리고 한편으론 한심하기도 합니다. 우리 쪽이 한심한 거죠.